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의 윤인선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인문교양학부 내 의사소통 영역 책임교수 맡고 있고요. 또 한국언어문헌연구소 소장,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는 인문도시사업 단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은 대학에서 이제 고전문학, 글쓰기 전공했고요.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글쓰기, 의사소통 영역 교과목들과 뭐 잘 아시겠지만 글쓰기, 발표 토론들,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고전 읽기와 같은 리터러시, 인문학 관련된 교양들 강의하고 있고, 주로 비교과에서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볼 별빛 물드미 도시 유성이라는 주제로 하는 인문도시 사업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문도시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시는 브랜드 그대로입니다. 인문학으로 도시를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연구재단에서 10년 넘게 이제 지속되었던 사업이고요. 목표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다양한 인문학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걸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풀뿌리 인문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아마 인문학 분야에서는 꽤나 큰 규모의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 대학은 2002년도에 3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인문 도시다 보니까 인문학으로 이제 도시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별빛 물둠의 도시 유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선정이 됐고, 이제 7월부터 올 7월부터 이제 3차년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유성구와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인문학적 자원들을 발굴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문 강의, 체험, 전시 등을 통해서 우리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대학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유성구를 기반으로 한 대전시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어떤 인문학적인 행사나 어떤 상상력을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별빛 물둠이거든요. 물들다라는 게 어떤 경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라는 것을 좀 핵심으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인문학이라는 어떤 우리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을 매개로 해서 지역과 대학이, 그리고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가, 또 우리 과학하면은 가장 많은 인문학 자원이, 대전하면 가장 많은 인문학 자원이 다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일상이 서로가 서로 간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문학 공동체를 꿈꾸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3년 동안 사업이 매년마다 다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별빛 물둠의 도시 유성이라는 큰 슬로건 아래서 1차년도에는 과학 낭만에 물들다, 2차년도에는 사람 서로에게 물들다, 3차년도에는 미래 과거에 물들다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각 주제가 다릅니다. 1차년도에는 과학과 예술이 서로가 물들어가는, 2차년도에는 우리 유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 어르신들, 학생들, 외국인들, 내국인들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물들어가는, 그리고 3차년도에는 시간적으로 첨단의 미래와 우리 과거 전통이 서로 간에 물들어간다라는 걸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는데요. 보통 1년에 한 50개에서 70개 정도의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1차년도에서는요, 저희가 과학 낭만에 물들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요, 과학과 우리 일상의 예술이 같이 이렇게 조금 녹아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했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행사 중에 하나가 과학이 낭만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국제교류관 1층 라운지에서 키네스틱 아트 전시를 했습니다. 키네스틱 아트가 뭐냐면은 정말로 예술적인 조형 전시인데 거기에 물리학의 원리가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바람만 훅 불면은 계속 무한동력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라든가, 한번 동이 찡 치면 그것들이 계속 기계처럼 작동을 하는 예술.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예술로 표현해내는 그러한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진행했던 권민우 작가님을 모셔서 저희가 또 그 전시에 대한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 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그 전시전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 항상 생성형 AI나 챗GPT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의 선두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맥락으로 저희가 기획했던 게 인공지능 미술과 인간의 손길 창조적 협업전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요, 생성형 AI만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예술작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드전이라든가 챗GPT와 같은 걸 통해서 만든 미술, 애니메이션, 전시회, 그러니까를 기획을 했는데요. 그런 작가들을 모셔서 전시를 기획하고 또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려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고 거기서 인간의 창조성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전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인기 있었던 게 이거는 좀 아마 섭외는 게스트 분들이 좀 워낙 유명한 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유성이 흐르는 밤이라는 주제를 해서요. 저희가 학교 안에서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천문대, 유성구에 있는 인문학 자원 중에 하나인 천문대에 가서 천문대에서 밤에 별을 같이 모인 분들이 보고 가야금과 아일랜드 음악과 또 힙합과 이런 다양한 분야의 가수분들이 모여서 같이 공연, 조인되는 공연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생판 모르는 아티스트 분들을 모아서 같이 잼 연습을 하고 또 별 홍보하는 과정, 별을 유성을 보고 홍보하는 과정들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사실 이때는 학교 밖에서 하니까 모인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모인 분들이 반응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들이 1년차에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요. 2년차 프로그램 또 이제 얼마 전에 끝났지만 사람 서로에게 물들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 사실 우리 유성구가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문화 도시입니다.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특히나 대전시 안에서도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많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서로가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공존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복지관 어르신들 자서전. 이 복지관 어르신 자서전을 위해서 이제 학생분들이 어르신들을 만나서 어르신들 사는 얘기를 듣고 그걸 이제 책으로 출판하는 과정. 그리고 단편 영화 감독들,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은근 대전에 이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영화 감독들이 많거든요. 다 숨겨요, 근데 이상하게. 다 서울에서 활동하시고 다 대전 출신이라는 숨기는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대전이 주위예요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우리가 잘 접해볼 수 없었던 단편 영화들에 대한 감독님들을 모셔서 물듦 인 시네, 예, 물들다 인 사람의 시네, 영화로 사람에 물들다, 영화 속에서 사람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이제 다양한 어떤 서로 간의 경계를 어무를 수 있는 작품들의 같이 단편 영화다 보니까 30분 정도 관상하고 1시간 정도 감독과의 대화, GB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10회차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셨던 분들이 재방문이 참 높았어요. 왔던 분들이 되게 단편 영화라는 걸 신선하게 봤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물든 감독과의 대화 자체도 신선했다는 측면으로 좀 재방문율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한창 좀 유명했던 마포 로르라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냐면 세네갈 출신인데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프랑스에서 경영학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가 한국을 좋아하게 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판소리에 사랑에 빠져서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한예종에 들어가서 판소리를 공부했는데 무형문화재한테 이제 이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판소리 상당히 잘하는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마포로르라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자기 삶의 얘기를 판소리로 풀어보는 풀이 연습이라는 공연을 또 저희가 레드메이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라는 단체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학교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 같이 좀 모여서 국제교류관에서 같이 그런 걸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서로에게 물들다라는 맥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좀 경계를 허물어 보고 싶어서 오롯이라는 베리어 프리 어떤 영화 단막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와 함께 저희가 베리어 프리 영화 제작 및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 프리 자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 영화를 볼 때 한국 영화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듣지만 실제로 청각장애인 분들은 영화를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영화나 해설 자막을 만드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한번 청각장애인과 경계를 허문다는 의미에서 참여자분들이 실제 그 자막을 만들어보고 자기 스스로 만든 자막으로 영화 상영회를 하고 거기에 감독님도 모시고 OST를 불렀던 가수들도 모시고 또 실제 청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영화를 스스로 만든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경계를 허물어 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은근히 유성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청소년들과 함께 그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등을 좀 잘 진행해봤고 그걸 이제 저희 또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출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년도, 2차년도에 저희 주제에 맞춰서 좀 이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인문학이 그냥 따분하다, 지루하다가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 옆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우리 유성에는.
그런 것들을 좀 유성 구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노잼도시 대전, 노잼도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좀 같이 얘기하면서 별빛 물듦 서로가 서로에게 다양한 주제들 서로 물들 수 있는 모습들을 좀 꿈꿔봤습니다. 사실 전국의 인문도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한 10여 개 대학 이상에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유성부가 저희 인문학 지원, 특히 한밭대와의 연합 같이 힘을 합력해서 인문학을 지원해주는 분야에 있어서 거의 탑3, 탑4 안에 들 수 있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전적으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계시고요. 구청 유성부에서 또 다른 면에서는 다양한 홍보 거의 저희 행사 프로그램이 많을 때 유성구 홈페이지에 저희 프로그램들만 도배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유성구에는 시민 블로그 기자단들이 있는데 매 프로그램마다 기자단들을 파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후기라든가 참여 이런 것들 알리는 부분들도 많이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유성구만의 인문학적 자원을 찾고 그걸 뿌리내리게 해서 풀뿌리 인문학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 특히 유성구에서 갖고 있는 도서관 네트워크 그리고 또 복지관에 대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구청에 들어가서 관계자분들과 얘기 나누고 정말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자주 통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도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담이지만 이거 신청할 때도 구청장님이 직접 저희 이 시청을 하는데 이 인문도시 사업을 지원을 할 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구청장님 실제로 촬영을 해주셨어요. 다른 구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프리젠테이션 과정에 영상으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우리 유성구에서 한밭대와 이걸 하겠다라고 되게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저희 이런 인문도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적극적인 홍보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 사업이나 팀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역 없이 대학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밭대처럼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러한 인재들이 다시 지역으로 나가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 대학의 교육의 우수성도 알려지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항상 상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산학협력, 즉 지역에 있는 기업과 대학에서 어떤 기술력들이 같이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라든가 건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인문학을 매개로 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호작용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별빛 물등의 도시 유성이라는 브랜드처럼 어떤 지역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인문학적 브랜드라든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지역 스스로도 그리고 지역민들만도 혹은 대학만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학이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역민들이 어떤 지역으로서의 역할, 지역민들이 참여자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자체라든가 지역기관에서 다양한 발굴, 그리고 이런 인적 자원을 대학에서 또다시 연구해서 발굴하고 재생산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어떤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지역에는 다시 지역민들이 그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참여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다양한 문화상품이라든가 사업들로서도 커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을 매개로 해서 지역과 대학이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도요. 대학이라는 기관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함께 그냥 단순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같이 교육을 하고 교육이라고 해서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민들이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좀 더 여가 아니면은 조금 더 삶에 대한 재미
즐거움 등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지역과 대학 협력이 인문학이 조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인문도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인문학을 매개로 지역과 대학이 상호 교류할 수 있고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습을 한 번쯤 고민해보고 실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이 7월달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년도 사업은 미래 과거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1차년도와 2차년도를 다 종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가 과학이었고 2차년도가 사람이었다면 3차년도에서는 이제 과학과 사람을 아우러서 시간, 미래의 우리 유성과 대전 한밭대의 모습을 과거의 미래와 과거의 유성과 한밭대의 모습들이 서로 간에 물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기획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진행해왔던 물드민 시내라는 저 인문학 토크 콘서트 브랜드를 조금 더 살려서 다양한 단편 영화 매개로 해서 진행하고 싶고 특히나 3차년도에서는 저희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풀뿌리 인문학을 융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3년이 지나면 이 사업비가 끝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얼마만큼 인문학을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은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마지막 목표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유성구에 인문학적 자원들이 남아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문학적 활동들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 서점이라든가 작은 인문학 공동체를 좀 유성구에 있는 것들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민 자율 공동체, 공부 모임, 독서 모임, 그리고 뭐 여행 모임, 인문학적인 답사 모임,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과학이라 우리 대전에 하면 상징되는 과학이나 과학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그 과학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모임 등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인문학 공동체나 풀뿌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3차년도에서는 저희가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참여자분들에게 책을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눈앞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추상적이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문화유산이 가장 잘 집약돼 있고 또 가장 결과로 잘 나타나는 건 누가 뭐래도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책, 사람들이 경험을 담은 책,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좀 참여자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그래서 그 결과물을 출판된 형태로 참여자분들에게 주시면서 인문학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책이 생기는구나, 나도 작가가 되는구나 라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그것들이 그걸 심어들여서 스스로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해보는 동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다른 책들이 모이면 결국은 우리 유성구를 상징한 하나의 어떤 인문학적 자산, 그리고 그것들을 키워내는 우리 한밭대학교의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3차년도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또 이 이후에도 인문학을 기반으로 풀뿌리 공동체를 잘 만들기 위해서 좀 작은 규모의 인문학들 또 사실 그리고 저희 플랫폼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좀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플랫폼, 그리고 이런 책 만들기 사업 등을 조금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유성구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 자원을 좀 더 잘 보여주고 싶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더 사랑하고 또 지역 공동체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거기에 우리 한밭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밭대 다니는 여러 가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인문학은 어려운 게 아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인문학은 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인문학은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영화 한 편 보고 나와서 영화 보자마자 집에 가자 하지 않잖아요.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나오면 어땠냐? 하면 누가 어땠지 않냐, 뭐가 어땠지 막 수다를 떱니다. 그러다가 그 수다가 이어져서 뭔가 재밌는 발견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인문학의 시작은 바로 이런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한밭대학교 안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별빛 물드미 도시 유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문학적인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한밭 가족분들이 많은 수다를 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다를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인문학이 얼마만큼 재밌는지, 그리고 그 재미 속에서 우리 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어렵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수다,
수다를 떨면서 서로 간에 편하게 만남을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희 인문교양학부 그리고 한국언어문헌연구소가 이 사업 이후에도 아마 또 다른 사업들이라든가 다른 활동들로서 계속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고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